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젊었을 적에 상상하던 찬란한 미래를 지금 이 순간 기대했던 만큼 만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짐작컨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대와 많이 다른 노년기를 보내며 지금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숙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돈과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좀 더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누구는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는데 누구는 아직도 밤낮 없이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서울 가리봉동에 사시는 73세 김영호 씨는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끌고 나갑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도 7,000원 남짓, 한 달 내내 일해도 30만 원이 안 되는 수입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회사에 재직했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목돈의 퇴직금도 받았고 젊은 시절부터 알뜰하게 모은 저축도 있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중 85.9%가 65세 이전에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평균 23년 7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노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기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5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런 지출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70이 되고 보니 가장 뼈저리게 후회되는 돈 씀씀이 첫째는 허영심의 대가입니다. 늙은 거지는 무시당해도 젊은 거지는 무시 안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돈이 없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좁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끌지 못해도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재산 규모의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또래의 다른 동년배와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인천 부평동에 사시는 50대 중반의 서은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 최근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임 사람들이 자기 재력을 과시하거나 명품을 자랑하기에 바빠서 서 씨 입장에서는 모임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는 사람, 남편이 생일 선물로 외제차를 사줬다며 자랑하는 사람, 수백만 원이 드는 피부과 시술을 서로 아무렇지 않게 권하는 모습이 서은혜 씨의 처지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은혜 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의 월급으로 가족의 살림을 꾸리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임에 다녀와 남편에게 외제차 한 대 사면 어떻겠냐고 운을 띄워봤지만 남편은 갑자기 무슨 허영심이 들었냐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허영심이라는 말이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빠듯한 생활비로 살림을 꾸려가느라
사치품이나 비싼 물건은 구경도 못 해본 자신에게 허영심이 있다니 남편의 말이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허영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절약하며 살아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자극을 받다 보면 없던 욕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허영심이란 결국 타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비교가 없다면 애초에 생겨나지 않을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주변에 관심이 많은 문화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 속속들이 참견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안색이 조금만 안 좋아도, 행색이 남루해 보여도 주변에서 바로 간섭하고 참견합니다. 이런 참견이 과해지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면모로 지적받을 바에야 차라리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타고 값비싼 귀금속으로 자신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허영심이 중독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몇 번의 과소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욕심은 점점 커져서 이전보다 더 큰 사치를 바라게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도 곧 식상해져서 새롭고 더 비싼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심이 하는 거짓된 부유함을 경계하십시오. 혹여 그런 소비가 가능하더라도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참된 부유함을 추구하십시오. 현재 조금이나마 경제력이 있다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이 노년기를 포함한 여러분의 평생을 진정한 여유로 채워줄 것입니다. 70이 되고 보니 가장 뼈저리게 후회되는 돈 씀씀이 두 번째는 마지못해 내는 경조사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체면치레가 참 중요한 사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타인에게 보이는 체면을 지키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최근 한 지인 부부와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지인은 올해 4월, 5월에만 경조사비로 2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계열사가 있는 회사의 임원이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경조사 연락이 온다고 했죠. 작게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조사가 품앗이의 일종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서로 돕고 살자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농사가 주업이던 시절에는 철마다 작황이 달라 어느 시기는 먹고 살만 해도 곧이어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니 어려운 시기에 경조사를 명목 삼아 서로 도와주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이나 통신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작은 동네 안에서 좁고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 지금은 넓고 얕은 인간관계가 주를 이룹니다. 자주 보지 않는 사람과 연락만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스쳐가는 인연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62세 최영호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은퇴 전까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인맥이 있어서 귀촌한 뒤에도 경조사 연락이 오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먼 지방까지 찾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다져놓은 인맥을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은퇴자는 시간도 많으니 연락 오는 경조사는 참석해서 성의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서너 번 이상 외출이 당연해지고 어른으로서 경조사비까지 두둑이 내야 하다 보니
매달 지출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초대한 사람이 먼 길 와준 것을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으며, 일부는 행사가 끝난 뒤 간단한 연락조차 없어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인 최 씨는 주변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몇몇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경조사비를 받았던 은인들에게는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받은 금액 이상으로 돌려주지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방문할 명분이 부족한 자리는 굳이 형식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퇴 이후 노후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꾸준히 받던 월급으로 한 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둔 노후 자금이나 퇴직금을 쪼개고 여기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보태서 노년기를 고려한 인생 계획에 맞춰 소비해야 합니다. 경조사 연락을 받더라도 가야 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노년기에 소중하게 쓰일 돈과 시간을 굳이 그런 자리에 소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정한 친구, 가족들, 그리고 꼭 은혜를 갚아야 할 소중한 은인에게 보답할 때는 망설임 없이 정성을 다하십시오. 분별력 있는 지출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 가장 보람찬 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70이 되고 보니 뼈저리게 후회되는 돈 씀씀이 세 번째는 눈먼 투자의 함정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경제관념이 없어서 늘 돈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성실하지도 않고 인간성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경제관념만큼은 뛰어나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비교하다 보면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것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냉혹하게 들릴 수 있어도 경제관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없는 필수 소양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돈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도 배부른 소리 한다고 어르신들께 꾸중 듣기 일쑤였습니다. 돈 이야기 자체가 수준 낮은 주제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자연스레 경제나 금융에 대해 문외한이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세태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 시대가 바뀌는 걸 몸소 느껴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족들의 살림을 책임지려면, 늙어서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살려면 돈의 흐름이나 경제관념에 밝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3세 박수호 씨는 무지함 때문에 황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간단한 이체 업무를 위해 동네 은행을 찾았는데 늘 친절했던 직원이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가 알려주는 상품에 넣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친절했던 직원의 말에 혹해 1시간 넘게 이것저것 서명을 하며 추천 상품에 가입했는데 몇 달 후 다시 은행을 찾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오히려 잔고가 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원 추천으로 가입한 상품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펀드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처럼 노년층일수록 이러한 위험 상품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의 노년층은 평생 열심히 벌어서 퇴직금, 노후자금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자산 규모를 안전하게 키울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변인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허무하게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여기에 가까운 사람인 양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는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난무하는 요즘이니 노년층의 통장이 안전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손실은 그 어떤 지출보다 크나큰 손실을 불러옴과 동시에 마음에도 심한 충격과 깊은 상처를 줍니다. 안 그래도 주의가 필요한 노년기의 일상생활에 자산 부족, 심리적 불안정 등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에만 돈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 상품의 약관, 계약서 등 모든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펴봐도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는 금융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신호입니다. 성가시고 귀찮다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금융과 경제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착실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70이 되고 보니 뼈저리게 후회되는 돈 씀씀이 네 번째는 소소하지만 치명적인 일상 소비입니다. 흔히들 소비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비라는 행위는 분명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지만 습관이 잘못 들면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소비가 쌓이고 쌓여서 큰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과거에 없었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이나 가성비가 높다며 홍보하는 저렴한 상품, 우리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여러 광고 매체들로 인해 지갑이 더욱 쉽게 열립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번 누르거나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니 더더욱 지출이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심코 틀어놓은 홈쇼핑 채널에서 청소할 때 쓰는 분리 결합형 걸레 자루를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구매할 생각 없이 그저 어떤 물건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쭉 지켜보니 쇼호스트는 어쩜 그리 꼭지점 같은지 평소 청소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청소를 오래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허리에 무리가 온다. 걸레질하다가 더러워진 걸레를 화장실에 가서 빨아오는 게 귀찮다. 등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본 것 같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이 불편함을 모조리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소개됩니다. 청소 세트와 함께 판매하는 이 걸레 자루만 있으면 한결같이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결국 몇만 원을 지불하며 걸레 자루와 청소포 세트를 구매하지만 막상 청소할 때 써보니 생각했던 만큼 만족스럽게 닦이지 않아 점점 답답해집니다. 차라리 평소에 청소하던 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또다시 바닥에 쭈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게 되고 기껏 구매한 걸레 자루는 집안 어딘가에 처박혀 괜히 버리기도 아까운 애물단지가 됩니다.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공감할 만한 지점을 극단적으로 자극해서 기꺼이 돈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자극하는 수만 가지 상품의 수만 가지 유혹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갑이 열린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집안은 점점 더 번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구매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싸다 하면 앞뒤 안 가리고 구매하는 습관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가장 싼 물건을 구매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품질 때문에 몇 번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 경험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평소 비싼 물건을 잘 사지 않는 분들은 어느새 이런 경향이 습관이 되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에
반감이 들거나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렴하고 품질 낮은 물건만 사고 버리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좋은 물건을 아껴가며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오래 쓰는 습관이 오히려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사치품처럼 생활에 필요 없는데 의미 없이 큰 금액을 지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 그리고 한 번 사두면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의 경우 처음 구매할 때 가격은 물론 품질까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습관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빈번히 발생하는 소소한 소비가 어느새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 되어 통장을 가볍게 하고 집안만 번잡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이 되고 보니 뼈저리게 후회되는 돈 씀씀이 5번째는 자식 사랑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리스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라는 말 뒤에 위험성을 뜻하는 리스크라는 말이 붙다니 생각해보면 참 잔인한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풍조로 이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인 빈곤율 40%가 넘을 정도로 노후 준비가 미비한 가장 심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스 채널 CNN이 조사한 결과 국가별 국내 총생산 대비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비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모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아이 교육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망설임 없이 한꺼번에 큰 비용을 지출합니다. 2023년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아들은 평균 1억 3천만 원, 딸은 평균 6,5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책임져야 하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미국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책임지고 그 이후에는 융자를 받든 일을 하든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 이경은 씨는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 부모님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잠이 깬다고 합니다. 이 씨의 아버님은 은퇴와 동시에 사업을 정리해서 노후 걱정 없이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동생이 투자와 사업을 연달아 실패하면서 빚만 늘어나자 부모님께 무작정 도움을 청했고 부모님은 어린 손주들이 가엾기도 하고 아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여러 번 거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평생에 걸쳐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이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아버지는 아파트 관리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 자식 관계를 꼬집는 의미로 은퇴자 3대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부모. 둘째는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며 손주를 봐주는 부모. 셋째는 자녀와 손주가 올까봐 무리해서
큰 집을 고집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된 입장이라면 자녀가 독립해서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는 것이 때로는 안쓰럽고 무조건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길일지 신중하게 고민해 본다면 결국 경제적 정서적으로 각자 독립된 삶을 꾸리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가장 후회되는 5가지 지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그 결과 불필요한 명품이나 과시성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노후 자금을 갉아먹어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미 없이 소비되는 경조사비입니다. 과거의 상부상조 문화가 변질되어 이제는 부담스러운 지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고 형식적인 모임은 과감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셋째, 주변의 권유에 의한 눈먼 투자입니다. 노년층은 목돈은 있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은 과감히 거절하고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소비입니다. 홈쇼핑, 소셜커머스의 유혹이 넘쳐나는 요즘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저품질 제품을 반복 구매하는 것보다 좋은 제품을 오래 쓰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다섯째, 자녀 뒷바라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부모의 노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독립성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먼저 50대에 접어들면 반드시 은퇴 후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출을 기준으로 고정비용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등과 변동비용 식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합니다. 둘째, 예상 수입을 파악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확실한 수입원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에 임대 수입이나 이자 수입 등 추가 수입을 더해 월 수입을 예측해 보세요. 셋째,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메울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세요. 은퇴 후 예상 수명까지 필요한 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위해 현재부터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역산해 보세요. 넷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구성하세요. 노년기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예금, 적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주식이나 파생상품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은 최소화하세요. 다섯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의료비는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큰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필요한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으세요. 비싼 취미나 사치품이 아니더라도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현명한 지출 습관을 기르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소비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